트리아님께서 이번 월요일에 삼성 상속세 관련해서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몇 가지 좀 가져왔어요. KCH님께서는 바른 말씀하시네요. 허경영님이 다시 보이네요. 굴렁님께서는 이분 말 중에 틀린 말 없다. 제발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 좀 살려주세요. 김용환님,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들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다. 허경영 선생님이 답이다. 정병현님, 막스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했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정부가 국민을 착취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조명래님은 정치인들 대가리를 갈퀴로 긁어부려야 된다. 트리아님께서는 상속세 때문에 이케아가 외국으로 나가버리자 스웨덴도 곧바로 상속세 폐지해버렸어요. 그게 상식적이고 국익 챙기는 민주주의죠. 한국은 멍청한 민주주의라고 외국에서는 다 비웃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한국의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경영권을 매각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 왔는데요. 1973년에 설립된 유니더스라는 기업은 고무 의류와 콘돔 생산을 주로 하고 있고 콘돔 시장에 있어서 세계 1위를 차지하였던 굉장히 독보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말 창업주 김덕성 회장의 별세로 김성훈 대표가 최대 주주가 되고 세금 분할 납부를 신청하였지만 결국 상속세의 부담이 어려워서 2017년에 사모펀드의 경영권이 매각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업으로는 37이라는 기업은 손톱깎이 제조 등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던 기업이었는데 이 기업 역시도 상속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지분 전량을 중해홀딩스에 매각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락앤락은 국내 1위의 밀폐용기 제조기업으로서 세계 점유율 5위를 기록하고 있던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었는데 이 또한 상속세 부담을 통해 홍콩계 사모투자펀드의 지분이 매각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 내가 30년 전에 상속세를 없애야 우리나라가 산다. 이렇게 내가 주장하면서 네. 매 선거 때마다 상속세 폐지 공약을 했잖아. 저 스웨덴도 이케아가 상속세 때문에 다른 나라로 가버렸잖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세 폐지했잖아. 예. 우리나라는 왜 30년 전부터 내가 주장하는데 한 번도 국회의원들이 폐지 이야기를 안 해.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야. 병력 비리 막 해다가 볼일다 봐. 예. 이해창이 아들 병력 비리, 법무부 장관 아들 병력 휴가 날짜, 남의 휴가 날짜나 계산하고 있는 게 국회의원들이야. 정말 내가 대통령 되고 나서 한번 봐. 얼마나 우리 정치인들이 썩었는가 국민이 다 알게 돼. 내가 30년 전에 상속세를 폐지해야지 않으면 우리나라 다 망한다. 네. 이러면서 상속세를 계속 폐지하자고 주장했지. 한 사람도 내 말에 귀를 안 기울는데. 김정민 박사가 한번 찾아와서 여기 나하고 하루 이야기를 했어. 아니 이 세상에 상속세 폐지하는 사람이 허경영 씨가 30년 동안 상속세 폐지를 주장했다는데 자기가 깜짝 놀랐대. 찾아와가지고 정말 성견지명이 있습니다. 나하고 하루 종일 대화하다가 갔어. 김정민 박사가 여기 네. 그 거짓말이 아니잖아. 맞습니다. 아니 황 선생님이 어떻게 상속세 폐지를 몇십 년 전부터 주장을 했습니까? 이 사람아, 일본에는 상속세가 없다 보니까 일본은 100년 된 기업이 300개나 있어. 300개. 근데 우리는 뭐야? 100년 된 기업이 하나야. 두산. 네. 네. 나머지는 맨날 창업주만 주고만 상속세 때문에 딴 데로 넘어가 버려. 해외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줄기차게 할 수가 있나? 없습니다. 일본은 고조 할아버지가 찐빵 가게 하면은 고손자가 찐빵 가게를 해. 상속세가 때문에 팔아치워야 될 일이 없어요. 우리는 할아버지가 찐빵 가게 했으면 할아버지 돌아가면 그 건물 팔아야 돼. 상속세 내야 돼. 실제로 락앤락이나 37, 유니더스 같은 기업들은 세계에 내놓으라 할 수 있는 기업들인데 유니 다 망하는 거야 다. 다 유니더스. 결국에는 사모펀드의 경영권이 매각되고 안 좋은 말로를 맞이하고서 적자가 나는 그런 기업으로 전략해버리는 상황을 보면 네, 이혼이 맞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내가 4년 전에 삼성에 마크 바꿔라. 빨간색으로 안 바꾸면 삼성 이재용이는 감옥 간다. 내가 그래서 안 그랬어. 그러면서 내가 삼성에 비상을 걸었지. 4년 전에. 요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지. 이재용이가 구속되는 일이 계속 번번이 일어나지. 상속세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야. 상속세를 어떻게 안 내고 어떻게 편법을 해서 이걸 기업을 시켜보려고. 그 우리나라가 시켜줘야지. 이재용이를 그렇게 고생을 시키면 되나? 네. 총재님께서 그 상속세 관련해서 모금 행사 언급하셨다고 하셨는데 내가 이재용이가 상속세를 11조를 내야 돼. 물려받은 아버지 재산은 18조야. 근데 아버지가 삼성 자동차 하다가 몽땅 말아먹었어. 그래서 빚을 많이 졌다고 한 몇조 원을. 그러니까 이재용이가 상속세를 말려면 아버지 지분을 다 팔아야 돼.
팔려고 보니까 전북은행에 담보로 들어가 있어. 이건희 회장이 삼성 자동차 하다가 몇 조 원 날려먹은 거 알죠? 6조 원. 그러니까 모든 주식이 은행에 담보로 들어가 있어. 팔아먹을 주식이 없어. 권리만 행사할 수가 있어. 그러면 상속세 11조 어디서 만드냐? 내가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평생 상속세 이야기를 내가 했죠. 네. 내가 나서면 국민들이 돈 보내줄까 안 줄까? 보내줍니다. 할 수가 있어요. 와. 이건희 예금 통장 구자만 내가 여러분 앞에 내놓으면 돈 들어가. 돈 넣어준 사람은 나중에 주식으로 나중에 이건희가 주겠어 안 주겠어? 주겠습니다. 이재용이가 주겠죠? 네. 그러니까 이재용이가 나중에 회사가 잘 돌아가면 주식을 줄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돈 밀어 넣어주는 거야. 우와. 그럼 그 리스트가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있지? 내가 이재용한테 11조 만들어주겠다 이거야. 11조. 그 내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신문에 많이 났어. 봐. 허경영 국가행정대표 상속세 폐지, 삼성 경영권 지키기, 범국민운동 전개. 오. 와. 신문에 났죠. 여신문 봐. 예인전을 허경영 국가행정대표 상속세 폐지와 삼성 경영권 승계 돕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상속세를 이재용 상속세를 내가 만들어주겠다. 11조를. 이래가지고 이게 언론에서 지금 난리. 허경영이가 삼성 11조를 만들어준다고 한다. 이게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러면 누가 이런 말을 하고 있나? 대한민국에? 전부 강 건너 불 보듯이 정치인들도 뭐 삼성이 넘어가든 말든 이재명이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든 말든 삼성 경영자가 미국이 되게끔 로비하는 놈도 있어. 정치인 중에는 돈 받아 처먹고 매국노가 있다니까. 매국노가 한국 정치인 중에 우리나라 토종기업을 해외로 팔아먹는 매국노들이 있을 수 있잖아. 네. 무엇 때문에 상속세를 이대로 두는 거야? 스웨덴이 이케아가 해외로 달아나 버리니까 상속세 때문에 상속세를 폐지했어. 네. 그건 얼마 안 된 이야기야. 나는 30년 전부터 대한민국이 살려면 상속세가 없어야 된다. 아버지가 빼빠지게 회사 만들어 놓으니까 아버지 탁 죽으니까 70%를 상속세로 내버리니까 그냥 다국적 기업들이 얼씨구나고 우리나라 토종기업 좋은 거 다 가져갔어. 그럼 우리는 그걸 재미로 보고 앉아있어. 국회의원들이 맨날 병력 비리만 조사하고 있어. 왜 상속세 폐지 이런 말을 해가지고 나라를 우리의 기업들이 해외로 넘어가는 걸 왜 안 막나? 그 사람들은 누구 돈 받고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나? 내가 말이야 이미 30년 전에 우리나라 토종기업이 앞으로 다 도망갈 거야. 이거 막아야 돼. 상속세 폐지 운동 했나 안 했나? 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정치인들을 데리고 여러분 걸베이 만들고 있다니까. 내가 인터뷰하면 목에서 피가 넘어와. 정말 여러분들 답답해. 심지어 말이야 어떤 정권은 말이야 재벌 죽이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피해 오는 건 누가 피해봐? 우리 국민이 망하는 거야. 내가 삼성에 11조를 만들어 주겠어. 아유 1100만 명이 한 사람당 100만 원씩이면 11조야. 1000만 명이 한 사람당 100만 원씩을 삼성에다 100만 원이면 삼성 주식 한 주야. 한 주씩 받을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좋다. 한 주씩을 우리가 미리 주자. 그러면 나중에 나온다. 그러면 1100만 명을 내가 모으면은 그게 삼성의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거야. 그러면 11조를 딱 만들어서 이건희 이재명한테 딱 주고 우리가 상속세 가서 납부해버려. 삼성 해외 안 뺏겨. 그러면 나는 대한민국을 붙들어주는 사람이야. 이거를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30년 전부터 소리 높여 주장하다가 4년 전에 삼성에 변개가 온다. 앞으로 삼성 이재용 푸른 상호를 빨간 색깔로 바꿔라. 삼성 마크를. 그리고 도전 경영을 해라. 뭐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 안 지켰어. 누가 이재용한테 그 말 해주겠나. 그러나 나는 원망 안 해. 다시 내가 구해주겠다는 거예요. 현찰로. 1인당 100만 원 삼성전자 주식 한 개야. 그거 100만 원씩만 투자해주면 10조야. 그거다 내가 1조 보태가지고 이재명한테 준다 이거예요. 그걸 내가 인터뷰했더니 벌써 신문에
허경영 국가혁명 대표 상속세 폐지, 삼성 경영권 지키기, 범국민운동 전개. 이거요. 병력 비리 개기 국민운동하는 그게 중요해. 삼성 살리는 국민운동이 중요해. 삼성 살리는 맨 검찰하고 법무부가 맨날 무슨 법무부 장관 애가 휴가 며칠 들어간 거 그게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 있노? 맞아요. 경제를 살려야지. 네. 맞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아 어머니가 아들 휴가 온 거 아픈 애들 휴가 좀 더 온 거 그거 엄마가 뭐 말 한마디 할 수 없나? 총재님, 이번에 회사 자금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2, 3일간 신변 정리 시간을 보내고 수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선고가 17년 나왔어? 예, 17년과 벌금 130억 나왔습니다. 17년 하고 130억 예. 벌금 내고 예. 그런 사람들이 상속세 폐지 한번 주장한 적 있나? 없습니다. 인터넷 반응을 보면 이명박이 저 정도면 현 정권은 더 할 텐데 어디 한번 보자. 뭐 이명박이 하대강에서 22조는 껌값이다. 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 이명박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어요. 결국 이번 정권이 물러가고 나면 다음 정권이 들어서서 현 정권의 라인 자봐요. 좌파 정권이 물러나면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 복수전이 벌어지겠지. 네. 그러면 국민들이 우리나라는 복수전만 하는 거야. 맞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 잡으니까 또 막 복수전이 일어나잖아. 내가 잡으면 그런 일이 있겠나 없겠나? 없습니다. 내가 잡아놓으면은 아야 소리 할 사람이 있나 없나? 없습니다. 나는 여야 다 잡아넣어. 그러나 나는 대통령들은 건드리지 않아. 대통령을 건드리는 거는 그는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와. 그 밑에 정치인들, 이런 정치를 만든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을 손보겠다는 거지. 그 풍토를 바꾸지 대통령을 잡아넣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야. 네. 알겠죠? 네.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죽이는 것도 쓸데없이 대통령의 포커스를 맞췄어. 그래 안 그래요? 대통령들이 통치적으로 일어난 일에 난 닿지 않겠어.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용납할 수가 없어. 실제 전두환이나 노무현, 박근혜, 이명박과 같은 전 대통령들이 줄줄이 감옥을 가거나 비참한 일을 겪는 것을 보면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야. 나는 역대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모두 대사면하겠어. 역대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명박이 17년 받은 거 내 대통령이 되면 그냥 사면이야. 나는 역대 박근혜고 뭐고 역대 대통령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나는 대사면이야. 단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정부가 해야 될 일을 빨리빨리 통과시켜주지 않고 맨날 뭐 병역 싸움이나 하고 있는 이런 국회의원들, 이 상속세 폐지 같은 건 한 번도 논하지 않는 이런 국회의원들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제 오늘도 귀중한 시간 인터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좀 떠들고 나면 하기가 좋아. 그 내 말은 구구절절히 여러분한테 피와 살이 되는 거예요. 네.